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휴먼북 라이브러리 휴먼북으로 등록해 주신 분들을 다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기관에서 신청 주시면은 저희가 찾아가는 휴먼북으로 해서 가서 수업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1대1 열람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휴먼북 분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1대1로 일정을 맞춰서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휴먼북 홍보를 위해서 기획 강좌를 해가지고 월별로 다른 주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배움으로 떠나는 봄이라는 주제로 구경래 선생님이 중장년층을 위한 해외 자유여행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저희 구경래 휴먼북님은 여행으로 떠나는 아이들 불렁쇠 대표시고, 그리고 저서도 되게 여러 권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 보시면 한 권씩 저희가 선생님이 나눠드릴 텐데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즐겁게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선생님 한번 모셔볼게요. 아유, 반갑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은 이 침폭탄 조심하세요. 다들 바쁘신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데 중에 해외 자유여행을 나는 가본 적이 있다. 자유여행을 가신 적이 가신 분이 왜 오세요? 근데 제가 간 게 아니고 따라갔어. 네, 같이. 따라갔어. 그러니까 저도 몇 개를 따고 서로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런 분들은 좀 더 수월할 거고, 처음 가시는 분들은 좀 두렵잖아요. 가고는 싶은데, 나도 단체 여행 가이드 깃발을 따라가지 않고 재밌게 싹 돌아가고 싶은데, 역시 가장 어려운 난관은 두려움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근에 또 풍양고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으니까 여기 화면들 조금씩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이 이렇게 시작된 게 생각보다 그렇게 역사가 깊지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림픽 열리던 88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현지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쪽 나라의 현지에 있는 가이드를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사람을 모아서 모객을 하죠. 모아서 데리고 가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인솔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행 가면은 인솔자가 와서 여권 주세요 해서 체크인부터 시작해서 도착하면 또 현지 또 가이드가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에 일본이 하던 방식입니다. 일본이 하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뺏겼고, 그거를 지금 중국이 그대로 뺏겨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행을 좀 하다 보니까, 해외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또 발전하기 시작해요. 요즘에 혹시 50대 분 계실까요? 50대. 50대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젊었을 적에 새로운 여행 붐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직장인들, 젊은 층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여행이 일어나면 90년대 중반쯤에 배낭여행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너도 나도 해외에 배낭 메고 젊은 친구들이 나갑니다. 그때는 어떤 여행이냐? 풍년가하고 똑같은 여행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 그치, 인터넷이 있긴 있었는데 아주 초보적이라서 지금처럼 되지 않고, 대부분 예약하려면 자기가 직접 하려면 국제전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미리 편지를 몇 달 전에 보내서 아주 엉성하게 진행했습니다. 지금처럼 어플도 없고 인터넷 속도도 이렇게 팍팍, 또 정보도 이렇게 많지 않고 AI는 더더욱 없고, 그런 시절에는 전부 다 풍양고처럼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피식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들 했거든요.
정말로 지도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갈 때 다 찾아가고 이렇게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때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어가 안 되지.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다 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려움이여 물러나! 두려움만 쫓아내! 이것만 하시면 돼요. 두려움만 몰아내면은 얼마든지 누구나 다 자유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나씩 볼게요. 그 전에 간단히 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대구 출신이에요. 예전에는 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립도서관을 대구에 하나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우리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두꺼운 자리집을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어떻게든 도서관 이용자 수를 좀 늘려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기본 숙명적인 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더 드리면은 더 열심히 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막 뿌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또 가실 때 뒤에 저 책은 현장 체험학습 관련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자녀가 있거나 또는 손주 중에 있으면은 그 부모님한테 소개하시면 됩니다. 그 부모나 교사를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방문론 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드릴 테니까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말고 하나씩 챙겨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랑 주로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들이랑 주로 이 해외 배낭여행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도서관을 예전에 하다 보니까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역사. 그렇지. 고전, 옛날에는 고전을 강제로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 아이들은 역사를 정말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이 어떻게 하면 역사를 재밌게 애들이랑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하다가 한 게 바로 답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답사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김해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가야가 있죠. 수로왕릉이 실제로 있고, 수로왕우릉도 있고, 구지봉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신화로만 들려오는 그 현장에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쌤, 여기가 거기예요? 눈이 반짝반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현장과 실제 책에 나온 내용을 결합을 시켜주고 또는 이어줄 때 아이들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몇 번 한 아이들은 다시 도서관 오면은 그런 책들을 알아서 찾아 읽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독서 저변 확대 및 독서 생활을 위해서 그런 걸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야. 자기가 집에서 공부도 하고 왔어요. 책도 읽었고. 근데 막상 경복궁 앞에 가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일단 가면은 빨리 고서봐 사진 하나 둘 셋. 그리고는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한 거니까 저거를 참고해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풍년고도 있고 한데 첫 번째 여러분들 앞으로 자유여행을 기획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자기 어떤 가고 싶은 나라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풍년고 2 이번에 이분들이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에 갔으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지도부터 찾아라. 옛날에는 사이가 보더라고 있지만은 요즘은 없어서 좀 못한데 안 되면은 네이버 지도라도 해서 세계 지도라도 해서 반드시 지도부터 찾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유럽은 유럽 대륙이라고는 하지만은 또 한편은 뭔지 뭐라도 빽빽이 나라가 많아. 그런데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는 유럽 어디쯤 있을까요? 그 이제 그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가 러시아부터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번화 많아져, 그죠?
이쯤에서는 전부 다 러시아고 이 밑에 이제 중앙아시아 나라들하고 이제 이렇게 오다가 몽골 와서 중국에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가 여기 있습니다.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스페인, 안쪽이 포르투갈, 그 밑에 또 내려오면은 이탈리아. 요 한쪽 옆에 좀 건너서 놓으면은 그리스. 그러면 여기에 프랑스 위에 마음에 여기에 유럽을 쫙 가주는 엄청난 산맥이 하나 있죠? 알프스 산맥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알프스 산맥을 두고서 몇몇 나라가 섞여 있어요. 그 이제 이쪽에 하면은 독일도 있을 것이고 한데 독일보다는 실제로는 스위스 중심으로 해서 다 펼쳐지죠.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전부 다 알프스 산맥을 다 끼고 있습니다. 요 언저리에 떨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번에 갔던 오스트리아가 바로 여기 스위스 오른쪽 옆에 있습니다. 헝가리는 또 그 오스트리아 오른쪽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어디를 가는가를 첫째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이분들은 두 도시를 갔지 않습니까? 하나는 오스트리아 빈, 하나는 빈은 비엔나로 하는 데입니다. 하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요 보시면은 점 찍힌 거 보이세요? 요 빈. 요 점 찍힌 거 보이세요? 예. 요가 부다페스트. 요 그리는 게만 얼마쯤 된다? 열차로 약 한 3시간 반 갑니다. 고속전철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구, 서울 또는 부산, 서울 정도 거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한국 기점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이것부터 정해야 돼요. 왜 그거부터 하면 좋으냐? 한국이 이쯤 있죠? 네. 지도는 사실은 둥급니다. 둥근 우리가 일단 팽탄을 시키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날 때 서쪽으로 가면은 힘들어져요. 시차 때문에. 같은 시차인데 미국 쪽으로 가면은 덜 힘들어요. 거짓말처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가면은 회복되는 시간이 특히 어른들은 좀 걸리고, 아이들은 하룻밤만 재우면은 발딱 살아나는데, 어른들은 되게 첫날 피곤해 죽을 거니까 비행기를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타고 가야 됩니다.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렇게 타고 와서 좀 자야 되는데 못 주무시는 거예요. 대부분 첫째 날은 24시간에서 만 30시간 동안 잠을 못 잡니다. 이어서 요시하게 아니면 오전 11시쯤 10시쯤 출발 비행기가 대부분입니다. 또요 가면은 인천에서 슝 날아가면은 여기에 도착하면은 기껏 해봤자 오후 2, 3시에요. 빨리 재수 아주 없으면은 12시쯤 도착할 수도 있거든. 약간 이런 비행기를 타면은. 그러면 한국은 12시만 타고 가도 한국은 11시에 탔으면 밤 11시잖아요. 여기 또 낮이라니까. 그러면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숙소를 가든 뭐 어딜 가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 24시간에서 만 30시간 정도 못 주무시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못 주무신다. 왜? 그게 바로 서쪽으로 가는 시차입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잠을 첫날은 깊이 못 주무세요. 근데 걱정하지 마, 괜찮습니다. 둘째 날 다 숙면에 빠져드니까 걱정 마시고 그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행기에서 시간을 잘 가지셔야 된다. 최대한 거기서 휴식을 잘 취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기내에서 잘 주무시는 분도 있지만은 민감해서 또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기내에서 영화만 주구장창 보시면 됩니다. 그 영화 보시고 드시고 하다 보면 도착할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출발 지점이 어딘가부터 일단 알고 가면은 쉽게 일정을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일정을 짤 때 첫째 날 일정 낮에 벌건 대낮에 도착하더라도 일정을 어떻게 짜겠어요? 누죠. 그렇지. 최대한 없애야겠죠. 그래서 잠이 오도 안 되든 쉬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지도 보고 찾는 게 우리가 무슨 초등학생 시험 문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고 가면은 인문지리를 알면은 내 여행이 즐거워진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시고, 그 다음 이런 것 좀 해놓으면은 나중에 손주 와서 물으면은
이렇게 설명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아닙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어딜까요? 부다페스트 때는 세층의 답입니다. 또 여러 번 나왔죠. 여기 야경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리면 여기 이제 또 배가 있고 유람선이 있어요. 이거를 꼭 타야 돼요. 이 사람들 이거 안 탔지만은 그 이제 요거를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야경이 너무 좋으니까 다들 뭐라 하는 거예요? 다시 올 것 같아. 그지?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기도 한데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발달한 서유로 가시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중세 유럽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주 괜찮으니까 참고하세요. 요거를 뭐 조지하고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공기 많이 있는데 특히 이 헝가리 같은 경우나 체코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도 그렇고 소련에서부터 벗어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하실 때 때로는 좀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진짜 유럽의 모습들을 보고 싶으면은 훨씬 더 이쪽에 가면은 여기는 일상이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건물 느낌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제목 고생과 낭만 사이 자유여행이 말 그대로 정말 이렇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게 자유여행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고생이 아니고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 우리가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즐겁고 이런 거는 그렇게 기억이 오래 안 가. 내가 고생한 거는 정말 오래 기억이 남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내 추억의 한 장을 장식하겠죠. 그리고 또 살다 보면은 힘들 때 있을 때 그래 내가 거기 있어도 그것도 해냈는데 은근히 특히 이래서 젊은 분들은 자유여행을 가야 돼요. 인생의 고비마다 자유여행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 여행 내에서 마주했던 위기와 고통의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만 떠올려도 엄청난 인생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연세 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화시키고 요걸 최대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 좀 줄이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싫어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여행하고 정반대로 가야 돼요. 자, 그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원래 늘 묻는 게 있는데 한 분만 그냥 앉은 채로 손 들지 말고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행은 내게 있어서 땡땡땡이다. 새로운 경험이다. 또 최소한 두 분은 말씀해야 제가 진도를 나가죠. 여행은 식구들이랑 잊지 않는 기억이다. 또 추억이다. 즐거움이다. 갈수록 막 나온 대로 던져진 것 같은데 아니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들고 왔어요. 여기 그래프가 하나 있죠. 여행인데 무슨 수학 시간도 아니고 그래프를 던져서 죄송한데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자료집에 그 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없나? 없어요. 죄송합니다. 찍어서 막 찍으시면 됩니다. 저 찍어도 돼요. 저 상관없어요. 저는 막 찍으시면 이 그래프는 이 최인철이라는 교수님이 세계유산 4개 대학에서 행복 만족도 조사라는 걸 했는데 대부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의심을 푸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생각해보세요. 컴퓨터에서 요즘 애들 뭐 거기서 게임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을 느낍니까? TV 보면서 울고 다 하잖아요. 유튜브에 센스하고 막 얼마나 내게 그게 안식과 위안과 기쁨을 주는 공간이 다 행복한데 행복의 만족도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대부분 우리가 딴 거 몰라도 이쪽이 제일 좋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다 낮아.
근데 요즘 보세요. 희한하게도 다 높아. 이쪽하고 이쪽 차이가 뭘까요? 직접 하느냐 간접하느냐. 직접 하냐, 간접하냐. 또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예. 정적이냐, 동적이냐. 정적으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행복도와 움직이면서 뭔가 했을 때 맞이하는 행복, 만족도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대생하고 교직원 2,000명을 상대로 자기도 똑같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놀랍게도 거의 유사한 이표가 나옵니다. 근데 제일 웃긴 게 뭐 있어요? 최고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여행. 왜? 왜? 비싼 돈 들여 돈만 쓰고 오는데 왜 여행이 제일 위에 있어요? 다양한 체험을 하니까. 정답이에요. 여기는 거 다 하잖아요. 사전 조사하려면은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네. 요거에서 정보 찾아야 되죠. 당연히 묻겠죠. 네. 나누겠죠. 자유이니까 얼마나 그럴 거예요.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최고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 왜 못 가세요? 하면 물으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시간이 없다. 두 번째, 돈이 없. 돈이 없다. 세 번째, 언어가 안 된다. 네 번째, 체력도 안 된다. 다섯 번째, 손주 봐야 된다. 여섯 번째, 그냥 무서워요. 등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처음에는 동네부터 시작하세요. 저도 그럽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면 돈도 필요 없고 내가 1시간 정도만 해도 2시간 정도 내가 걸으니까 내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동네 산책할 때 주의할 점. 보면은 귀 다 막고 앞도 안 보게 하고 땅만 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땅만 보고. 이거 운동도 안 되지만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행은 인문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인문으로 길가에 전부 다 인문 정보가 깔려 있잖아요. 사람도 있고 가게도 있고 어떤 행사 안 나는 것도 있고 널렸어요. 그거를 보면서 가야 된다. 그 조금 자신이 붙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수도권 좋은 게 있잖아요. 전철이 끝내주잖아요. 전철을 활용해서 반나절 또는 한나절 또는 하루 여행을 하면 됩니다. 멀리 가도 김밥 하나 사오면 돼요. 떡 하나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철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훈련하셔야 돼요. 서울에서 그 훈련만 돼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자유여행 하는데 무리가 안 생깁니다. 대신에 한국에서 아마 전체를 잘 환상하고 해도 다른 나라 가면 힘들어요. 미국 가도 힘들고 유럽 가도 힘들어요. 일본만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우리가 일본만 뺏겼으니까 일본은 우리가 똑같은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같은 1호선 라인에 3호선도 달리고 7호선도 달립니다. 같은 라인에.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그래서 다음에 온다 맞다 타고 이렇게 가는 순간 영어 엉뚱한 데 가버려. 그래서 어디 목적지 어딘가를 정확하게 앞에서 오면서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보통 있고 급행 있고 그 자기 노선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한국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늘 해외에 가실 때는 우리를 기준으로 하는 사고를 버려라. 우리 경험만 보통 하면 이렇잖아요. 음식을 많이 드신다. 다 먹고 아우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먹냐. 어우 감사 느끼해 죽겠어요. 그거는 네 선생이고 너 나라 선생이고요. 그 나라 분들은 그걸 드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여행을 떠날 때는 우리 경험과 우리 기준으로 짜면은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알고서 계획을 하시면은 훨씬 수월해요. 요즘 젊은 분들이 양식을 좋아하고 잘 먹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데리고 와서 먹이면은 한국에서 김치 안 먹던 애들이 이틀도 안 돼서 김치 먹고 싶어요. 한식 하는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데 파스타 그렇게 좋아하고 잘 먹는데 피자 그렇게 잘 먹는데 왜? 소스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피자가 한국화됐잖아요. 한국식 피자지. 한국식 파스타지. 한국식 스테이크지. 그러니까 그쪽 거를 못 먹죠. 양념이 입에 안 맞으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인문 정보잖아요. 무조건 그런 자세를 갖고서 기획을 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성공합니다. 그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를 늘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결국은 살다가 갈 때 가더라도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맨날 살면서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고통과 이런 게 연속인데, 그런 내 삶을 아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바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꼭 비싼 돈 넣어서 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내 동네부터, 그 다음에 가까운 근교 전철 이용해서 자유롭게 다니시고, 그게 자유로우면은 그 다음에 해외 자유를 도전하십시오. 그냥 도전하지 말고, 그러면 진짜 고생이에요. 적어도 수도권 전체 여행을 두세 번은 해보신 다음에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여행을 할 때는 모든 여행은 3단계가 있습니다.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보고 하시면 돼요. 그 잠시 평양고를 또 보여줍니다. 평양고 사람들이 지금 아직은, 지금 앞에 여행 전이니까 아직은 한국을 안 떠났어요. 지금 공항에 만나서 밥 안 먹고 왔으니까 일단 밥 먹고 앉아서 또 짐 많으니까 짐 빼고 난리를 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 입국심 사러 이제 출국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즈니스를 타게 됐으니까 협찬받아 타니까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운지 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행기 올라탔어요. 원래는 이제 집을 떠나서부터 여행 중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겠어요. 이렇게 한 여행 전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노후 계획이잖아요. 노후 예약.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짜야 돼, 작전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작전 짠다고 여기서부터 라운지부터 작전 짠다 어디 갈래?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뭡니까? 앱을 못 쓰게 돼 있잖아. 제작진이 여행 책자를 하나 줘요.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거를. 그래서 그걸 갖고서 보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기내에서 뭐 해야 된다? 공부. 쉬어야 되는데 여기서 막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밥은 어디 가서 먹을지 당장 숙소가 없어. 숙소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안이 벌써 10번째 나왔어요. 숙소 10개를 지금 찾아놨어요. 이렇게 해서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가기 전부터 이제부터 긴장하게 되겠죠. 안 그래도 여행 가면 긴장하는데 이건 초긴장이잖아. 이렇게 해서 그만 현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를 보면 많아지면 엉망진창 좌충우돌 완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 나이가 들수록 여유를 찾아야 돼요. 여유로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더더욱 뭘 잘해야 된다? 계획과 준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냐? 옛날에 방학 계획서 짜보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여행 계획서를 짜셔야 돼요. 그런데 옛날 방학 계획서도 전부 다 헛방이잖아요. 보여주기식이잖아요. 요거는 우리 흔히 회사에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실행 계획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행 실행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했지만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했죠. 그래야 제대로 된 예정하고 경비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정을 짤 때는 좀 귀찮다도 요걸 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조사를 좀 하시고 약간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거는 예약하고 가야 되는 건 안 하고 가야 되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분들처럼 애서 현장에 갔는데 못하는 데가 많았잖아요. 얼마나 그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말 드물게 가는 건데. 물론 그분들은 이게 자기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 비싼 돈 들여서 시간 내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동행자. 제일 중요한 멘트죠. 제가 젊은 애들
헤어지고 싶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못하겠어 하는 애들이 있으면 알려줍니다. 자유여행을 한 며칠만 갔다 와라. 계획 없이. 그럼 현장에서 어디 있어요? 중구난방 되겠죠. 자연이 헤어진다. 걱정하지 마. 그건 농담이고. 동행자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여행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부부는 성격이 달라도 일단은 같이 멀리 가는 거면 괜찮은데 여행은 단기간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어렵게 시간 내서 돈 내서 갔는데 같이 가는 사람이 내랑 호흡이 안 맞고 서로 취향이 안 맞으면 정말 힘듭니다. 가서 뭐 이쁜 거 본 생각보다는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생각밖에 안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또 반드시 잘 고르셔야 돼요. 자유여행할 때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여행은 단체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스스로. 그렇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있어요? 보험. 요걸 철저히 만들어요. 비상연락 팁을 하나 드리면은 호텔을 만약에 고른다. 호텔을 고를 때 반경 이제 구글로 검색하면 되지 않습니까? 반경 적어도 한 2km 안에 병원, 경찰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방서까지 안 해도 돼요. 병원하고 경찰서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만약 위해를 당했을 때, 저는 해외에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병원이라든가 이런데 또 물건 도난 때문에 경찰서를 이렇게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숙소 잡을 때 반드시 보험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행이라는 건 내 형편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에어비앤비를 가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면은 장기 민박을 하시든가. 내가 돈 넘친 게 돈이야. 그러면 5성급 같은 7성급 같은 알아서 가시면 되고. 그런데 4성급 이상이면은 어느 정도 대부분 위치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이고 교통도 편리한 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성급까지는 그렇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치안 사각지대에 갈 수도 있고, 프랑스 파리 가면은 유명한 데가 많으면 파리에서 이제 런던 갈 때, 이 열차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파리 북역에서 런던까지. 그러면은 그놈을 타려면은 그 근처에 방을 구하면 수월하겠죠. 그 파리 동역에서 파리 북역 사이 거기가 호텔하고 무지 많은데 사실은 거기도 파리에서 치안이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여행객 입장에서는 그런 현지 사정을 모르니까 편리하잖아요. 파리 동역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좋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3성급 이하는 조금 뒷골목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알고 하면은 저 사람 오면은 저 사람 피하게 되는 게 되지만은 모르는 분들은 10중 8구 퍽 치기를 당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유럽은 또 뭐가 다르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저녁이 돼야 이제 에너지가 막 발산되기 시작하잖아요. 먹으러도 그때 가야 되고, 야경 좋다, 커피 한 잔 더 마실까, 이게 되는데, 유럽은 안 그렇습니다. 특히 이쪽에, 이 사람들은 동유럽 쪽은 그냥 해지만 끝이, 유럽의 파리,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데는 주택가 쪽은 아예 6시쯤도 다 끝나요. 그나마 도심장 가야 한 9시까지라도 그나마 하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숙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는 내 안전하고 아주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가격이 싸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안전한 데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한번 봐주시면은 문제가 없다. 이런 것만 잘 알고 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보면은 이런 일정을 짰어요. 자기들 그래서 비행기에서 막 이렇게 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중요하니까 이렇게 짰다 치고, 요건 제가 본수로 한 겁니다. 기내식 먹고 현지 먹고 야주 먹은 거 이렇게 한 거고, 그 단체 형식으로 한 거고,
자, 그러면은 여행 떠나기 전에 막 계획을 정리 한 번만 하고 또 무조건 해야겠죠. 첫 번째 넣는데 두 번째는 마음은 요걸 잘 못 하십니다.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유럽의 미술 중심을 보고 싶다고 해서 이 학교 미술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 한겨레신문 전날 모은 적이 있어서 그 미술가 이 교수님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오전에 미술가, 오후에 미술가, 그 다음도 오전에 박물관, 오후에 미술가. 그 사람들이 암만 미술 전공자고 하지만은 그 여행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짜증나지, 이제. 그 나중에 유럽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가나, 저 가나, 지나면 거기가 거고, 여기가 거고, 이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고 어떻게 오전에 미술관 갔으면은 오후에는 어디 가야겠어요? 좀 다른데 좀 가야지, 좀 다른데. 그지? 좀 활동적이고 하든가, 아니면 뭐 경치 좋은다든가, 아니면 어디 뭐 유수지 보러 가든가. 그래서 요거를 잘 섞어서 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닌데, 선생님 좀 전에 여행 목적을 분명히 하라면요. 그 말귀를 그렇게 못 하면 안 되겠죠. 한번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그게 집중 주제를 잡되, 그날 일정대로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라고. 그래야지, 자, 요즘 사람들이 이래요. 젊은 애들이, 아, 우리는 굳이 뭐 유적지 관심 없는데요. 하는데, 사실은, 자, 만약 제 여러분들 무섭다. 만약 여러분들이 경주를 가요. 경주를 갔는데, 불국사를 안 보고, 그래도 오면은, 진짜 김 빠지잖아요. 그냥 안고 빠진 지방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게 그렇게 세계유산까지 지정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그것도 없이 오면은 경주 황남빵 맛있다 있고 시내 가면 되니까 고 와서 공부 보고 이게 안 중요하다는, 그지? 그러니까 꼭 가서 거기서 꼭 우리가 들려야 될 것 또는 맛봐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하되 이 여행의 핵심은 요거로 해라. 요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하되 일정은 조화와 균형을 맞춰. 그래야지 그 여행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정을 이렇게 보고 이제 대충 여보 이런 게 있어 아까 좀 짰어요. 만약에 짰으면은 뭘 해야 되냐면 짰다고 아싸 다 됐다는데 아니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전 조사를 해야 돼. 첫 번째, 거기 가면 내가 내 숙소에서 거기로 이동하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지? 요즘 걱정이 많으세요. 구글맵에서 치면 지가 다 가르쳐 줘요. 그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명언해야겠죠. 그 다음에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될 거예요. 자, 비행에 가서 벨베데르 궁전을 간다고 여기 갔지 않습니까? 벨베데르 궁전이 어떤 데인지 저 궁전에 가면 보통 누구예요? 왕이나 왕족이 사는 데잖아요. 이런 거 알아봐야 됩니다. 거기는 왕이 사는 데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왕자 소유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하면은 그런 걸 더 볼 수 있지만 모르면은 내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 도서관이라고 도서관 활성화시키려고 독서를 넣은 게 아니고 우리 여행이 알차게 되기 위해서 관련된 독서요. 도서관만 굳이 돈 주고 여행 책자 제발 사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여행 책자 뚜껑한 거 사보셔봤자 여러분들 가는 건 요만큼도 안 돼요.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더 잘 나오잖아요. 검색하면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가면 출력해서 그 정필요하면 그냥 일반적인 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뒤쪽에 읽으면 좋은 책들을 넣어놨어요. 그런 것들 좀 보고 시라는 거지. 그러면 훨씬 더 여행이 알차집니다. 유럽을 가려고 서양을 가시려면 반드시 봐야 될 게 종교와 문화의 성경. 왜냐면 종교화가 많거든요. 모르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로마 신화. 그 다음에 싫어도 서양사 흐름은 알고 가셔야 돼요. 그거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가면은 좋다. 나머지는 자기가 욕심 더 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책 보기 싫은데요.
유튜브 보세요. TV 프로 많잖아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런 식도 다 독서에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은 가상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같은 돈을 주고 내가 가상여행 가고 본여행 가고 그러면 또 너희가 있겠어요. 갔다 왔어도 해야겠죠. 그러면 같은 돈에 3번 여행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꼭 하시라고. 그 다음에 준비물은 딴 데 없습니다. 자유여행은 많이 걸어요. 체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체력이 저하되면 하루에 한 곳만 가세요. 체력 되면 2곳 정도 하고. 2곳 가도요, 오전 나가죠, 오후에 나가죠. 에이, 선생님, 이거 너무 아니에요. 가운데 식당 가야 되잖아요. 힘들면 오후에 카페 한 군데 들려야 되잖아요. 기분 좋으면 저녁에 야경 보라든가 아니면은 공연 보러 가야 되죠. 그러면 반드시 일정이 2곳마다 엄청 사시면 빡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걷기 위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하루에 5,000보 이상은 걷자. 그렇게 하시고, 그럼 여행 떠나서 제발 좀, 제가 늘 부딪히는 게 싸우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좋은 데서 왜 싸워? 여유를 좀 갖고, 했으면 다들 좀 상대 좀 배려도 해주고, 이런 것들만 하면은 자유여행에도 별 문제가 없이 살죠. 그 다음에, 제발 준비만 하는데, 저는 가면 놀라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놀라운 게 해외여행 가면, 저는 이민 가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막, 가방이 터질 때마다 빵빵하게. 어차피 여행을 가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시기에는 좀 힘들게 살 때, 이때는 좀 모든 걸 좀 줄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행이 바로 그럴 때예요. 여행은 내 짐을 줄이면 줄일수록, 간소하게 하면 할수록 여행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위에는 빼야 돼요. 그런데 가보면은 굳이 또 잠옷도 좀 간단하게 좀 챙겨냈구만. 레이스 가면 또 온갖 또 애면 또 옆에 사람 생각 의식하니까 또 폼을 잡아야 되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행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하면 짐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행 갈 때 기본은 음식을 못 가게 하는데 이제 이 나이를 먹다 보면은 한식 없으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챙겨야 돼요. 왜? 현지에서 시차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 제대로 못 먹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아파지. 그러면 더 골치 아파져.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최소한만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여행을 하려면은 싫어도 이런 거를 내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여기 제가 앱들 소개해놨어요.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데서 다 보고 한 2-3군데 앱 어플 들어가셔서 비교하셔서 값싼 데를 고르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값싼 데를 해서 하면은 다 되니까 뭘 잘 못하나 하면은 여기서 빈이니까 빈 가는 것까지는 잘 끊어. 또 거기서 빈에는 호텔 이것까지도 다 잘 하셔요. 근데 거기서 끝이야. 그러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냐면은 빈에서 그 다음 가는데 어디에요? 부다페스트잖아요. 부다페스트 숙소까지도 다 잘 하시는데 뭐가 빠졌어요? 빈에서 부다페스트 어떻게 갈 거예요? 열차 예약을 반드시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대부분 그걸 다 빠뜨려요. 가서 가면은 성수기는 자리 없습니다. 무조건 미리 하셔야 되고. 사소한 팁인데 해외여행을 내가 자유여행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싶으면은 최소한 6개월 전에는 해라. 빠르면 8개월 전부터 하면 좋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8개월 전쯤 하면은 항공료가 무지 쌉니다. 정가에 그때 되면은 성수기 정가 대비해서 50에서 60%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항공기는 좌석을 가장 값싼 것부터 팝니다. 그런데 아니 선생님 그래봤자 비즈니스하고 이코노미밖에 더 있어요. 뭐 펄스든 빼고. 아니 이코노미 안에도 블럭이 다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 제일 끝에 자리 있죠. 항공기 제일 꼬리 부분. 그쪽이 제일 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상금도 팔거든요. 그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점점 오고 앞으로 한 비행기는 조중소를 향할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미리 그렇다고 숙소도 성수기 대비
거의 한 60에서 70%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전에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암만 성숙이라도 6개월 전에 하면은 다 했어요. 그 상가별. 그거를 잃어서 귀찮다고 미루는 순간 내 돈만 박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만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면은 요거예요. 입장권을 받습니다. 그쪽에서 유명한 데는 다른 나라 관광객도 전부 다 그쪽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내 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한 10시쯤 좋겠다, 9시가 좋겠다 해서 대부분 사람들 심리가 똑같거든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가 제일 혼잡합니다. 전부 다 다들 아침 일찍 와서 보고 딴 데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미리 해서 예약을 선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만 아시면은 떠나기 전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이게 많이 나오는데 떠나기 전에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사실은 떠나기 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게 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추출하게 되면은 제가 아이들하고 가는 걸 제가 한번 그 자유집이 엄청 많은데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애들 정말 잘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행 떠나기 전에 여행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를 철저히 하자. 요것만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나라 큰 거 말고 아까처럼 사이사이에 빠뜨릴 수 있는 것 있죠. 주요 방문지 이런 거. 예를 들어 여기 빈이라든가 부다페스트, 프라 이런 곳에는 한국인들이 그렇게 나직지는 않은데 늘 공연을 밤마다 한국보다 싸거든요. 어디서 하느냐? 성당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 거 저녁 때 딱 해놓으면은 저는 여기서 가져갔더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미니 오케스트라든 또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지만은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그거 가서 그런 분위기에서 그거 내가 중세교회 안에서 중세교회 느낌 나는 교회 안에서 그런 연주를 들으면서 탁 앉아서 있으면 피로도 풀리지만은 그 감동은 말로 못해요. 뭐 조금 이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서 그냥 쭉 이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간 보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요즘은 마이리얼 트립 이런 데 이용하시면 다 있어요. 그런 어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만 아트적으로 미리 다 해놓으면은 현장에 가서 내가 너무나 어떻게 돼? 여유가 생깁니다. 뭐 강원도 다 알게 있다, 방향도 구글에서 다 가르쳐 주니까 내가 고민할 게 없잖아요. 아주 핵심은 여행을 떠나기 전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길게 드렸던 겁니다. 이제는 이제 쭉 보면서 내가 어떻게 가면 입국 심사를 합니다. 입국 심사에 걸리겠죠. 자, 여기 보면 석진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유재석 씨가 걸렸어요. 얼굴 때문에 걸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왜 걸렸을까요? 숙소가 없어서. 또 99.9% 숙소 때문에. 입국할 때는 여권 비자, 요즘 유럽 갈 때도 이제 사전에 여행 그거 신청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돌아갈 항공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숙소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무조건 필수예요, 어느 나라가는. 그런데 요 자유형 갖고, 우리 숙소 없는데요. 가서 정할게 들어가니까. 그 입국심사는 야가 한국의 유명 코미디인지 아닌지 알게 보여요.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게 안 간다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딱 멈춘 거예요. 두 번째, 0.1%의 이유. 영어를 잘하면 되는데 조금 할 때 나타나는 문제. 차라리 모르고 있다는 거 있으면은 그냥 대충 보고는 표에 보여주면 둥둥 찍어주는데 좀 더 자기 딴에는 친절해 한다고 I'm from Korea, Seoul, 더 이런 사람 그 자꾸 또 하다 아닙니까? 이러면은 입국심사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왜 이 녀석은 나한테 과다하게 도로 범죄 의심자로 오인을 당할 수 있어요. 입국심사관들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외로부터 위험한 인물들, 범죄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입국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본 놈이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그거를 서양이 보면 서양의 드라마 보면 뭐 다 웃으면서 농담 잘하고 하니까 할 때 해야지. 그 입국 심사에서 그걸 왜 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끌려간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은 입국하는데 혼자 1시간, 2시간 걸려요. 입국은 시켜주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대충 물을 때는 단답형으로 짧게만 하면 됩니다. 입국에서 왔는데 이제 호텔 결국은 못 구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작진들이 다행히 커넥트룸 큰 룸을 저들이 몇 개 한 걸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여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수기에 호텔 못 가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 가서 여러분들 돈 얼마인데 또 세금 또 내는데 유럽에 가면은 두 가지 세금을 늘 붙습니다. 관광세하고 도시세. 그래서 각 도시 나라마다 요금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식당 가면 어떻습니까? 미국은 팁이 있지만은 유럽은 팁이 안 붙여요. 그런데 팁을 붙인 식당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 계산서 안에 포함돼 나와요. 저가 일방적 붙여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이탈리아를 가게 되면은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어요. 자리세라고 또 붙어요. 식당이.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면은 이 새끼가 우리 영어 못한다고 우리한테 사기쳤다 한데 그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해서 정가 플러스 텍스. 이탈리아는 플러스 자리세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 알고 가시면은 현장에서 다툼이 없다. 자, 이거 체크아웃 할 때 숙소에 짐 맡기고 이렇게 늘 하시면 됩니다. 시간 안 맞으면 숙소에 짐을 보내고 가시면 되고. 보통 숙소에 가면은 한국 사람은 일정이 빠듯하니까 잠만 5성급 가서 잠만 자고 동남아 리조트 가서도 잠만 자고 리조트는 뭐 하는 거예요? 리조트로 즐기라고 하는 건데 왜 그 때는 또 왜 여행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고급 호텔 갔을 때라면은 그것도 조금 즐겨줘야지. 대부분 막 사우나, 헬스장, 수영장, 식당만 있는 게 아니고 카페도 있고 바도 있고 많습니다. 또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무지 많아요. 그런 서비스 뭐 있나 보고 확인해서 굳이 내가 바깥 일정 없이 호텔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정이 있으면 그것도 즐겨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 사람들 이제 돈이 없으니까 또 하는데 문제가 있죠. 오스트리아는 유로 이제 유럽이니까 유로화를 그대로 유럽이니까 유로화를 쓰면 됐는데 헝가리는 이제 그 아직 영국처럼 안 쓰고 있습니다. 영국 파운드 쓰잖아요. 얘네들 포린트라는 돈을 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유로 또는 달러를 가져가셔서 현지에서 바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현지 공항이나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공항에 가면은 환전하면은 수수료가 세요 안 세요? 세요. 그렇지만 왜 그러세요? 일단은 우리가 급할 때는 그 사겠지만은 일단은 안전하잖아요. 우리가 다 나갔을 때 마찬가지. 시내 어떤 데 사설 환전소 하면 값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어요. 경우 따라서 내가 바지 덮어 쓸 수도 있고 돈을 엄청 세이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정하면은 철도나 공항에 있는 공식 환전소를 이용하세요. 유럽의 사설 환전소를 하다 보면 가끔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범죄 또 문제 여지가 생기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해가시는 게 좋고, 이거 너무 안 비쌉니까? 그래서 제가 소개해 주잖아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이용하시면은 수수료를 한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 것들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요거 트래블 카드. 트래블 카드는 해외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회사마다 다 있어요. 하나씩 안에 뭐 국민카드 뭐 다 있잖아요. 이런 카드들을 갖고 가셔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통장에다 넣어놔야 된다고. 그거는 이제 체크카드로 이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통장 안에 돈은 있어야 돼요. 그게 체크카드 기능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이거는 해외 수수료를 안 부르니까 그 0.5에서 1% 사이잖아요. 그 돈은 건져지니까. 금액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또 몇만 원 이상 차이 나니까.
그럼 그 안에다 돈을 안 넣어놔도 돼요? 그 그럼요. 환전 안 해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거죠. 어. 한국인은 내 통장에만 체크하니까 돈이 있으면 되는 거지. 내 돈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 이것도 팁 줄게요. 네. 2개쯤 만드세요. 통장을 분실해. 카드 내 지갑을 분실할 가능성이 있잖아. 소매치가 많으니까. 유럽은 소매치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2개를 해서 하나는 내가 몸에 딴 데 집어넣고 하나는 가방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 잃어버리면 딴 걸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잃어버린 쪽에 통장에 있는 잔금을 내가 빼버리면 되잖아. 그거를 내가 이쪽 통장으로 옮겨버리면 되잖아. 그러면은 귀찮지만은 각자 통장을 따로 하셔서 하면은 혹시라도 내가 지갑을 분실하거나 소매치기를 당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현금 그러면 안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편하고 좋은데 유럽은 아직도 현금을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랑 또 페이 쓰는 데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카드하고 현금 어느 정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택시를 타는데 유럽은 택시도 다르죠. 가격이 나라마다 다 다른데 어떤 데는 정원이 3명인 데가 있어요. 우리는 4명 탈 수 있잖아요. 그 자리 하나 비는 데도 안 타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만 되면 2대를 불러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짐을 들고 타잖아요. 짐값을 받아요. 수화물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사 내려서 문 열지마, 얘들 너무 친절하다 하고 한 뒤에 내릴 때 돈 뭐 야 미터 넣는데 수화물과 포함.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잘 타셔야 돼요. 요게 이제 공식 택시고 노란 택시가. 근데 요즘 저것도 위험해요. 노란 택시 위장 또 위장하는 택시들도 많고 해서 택시를 타실 때는 반드시 공식 어플에서 공식으로만 하든가 자신이 없으면은 호텔 프론트에 부탁해서 보든가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챙기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큰 거는 나중에 공항으로 돌아갈 때 제작진은 다 같이 타야 되니까 이거 렌트카 하면 돼요. 자, 이제 가장 많이 가시는 게 이겁니다. 아까 제가 서울을 한 2-3번 다녀봐라 했잖아요. 전철로. 대중교통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트램도 있고 전철도 있고 버스도 있어요.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나라 옛날에 없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나라에서 교통카드가 다 있습니다. 그 데일리 카드 꼭 외국인도 그거 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 신용카드의 그 기능도 있는데 있어요. 그 트래블 카드 해보고 되면 그걸 가고 안 되면은 그쪽 나라 교통카드 구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1일권이 보통을 많이 하시고 하면은 예를 들어 1일권 사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전철을 가 2시간밖에 안 타. 그때는 1일권 끊으면 안 돼요. 따로 끊는 게 사기치고 1일권을 끊으시려면은 최소한 내가 전철이나 버스를 하루에 몇 번? 4번 이상 탈 경우에 한해서 아니면 5번. 그럼 나라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르고 계산해 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시면 되고 3일권도 있고 5일권도 있고 일주일권도 있고 열흘권도 있고 보름권도 있고 한 달권도 있어요. 내 여행 기한에 맞춰서 그 도시에서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한가를 판단하시고 사시고 또 그거를 사면 좋은 이유가 현지 관광 입장료 할인 혜택을 준 데가 많아요. 또는 일부 레스토랑 할인 혜택을 준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려고 해요. 여기는 이런 걸 소개해놨죠. 더 지금 불리는 되죠. 저는 좀 먼 거리, 그 같은 나라에서 좀 먼 거리라든가 2시간 이상이라든가 이러면은 무조건 저는 열차를 추천. 쟤네들은 열차가 잘 발달되어 있고 하니까 열차를 이용하시는데 지금도 표본사예요. 우리는 이걸로 다 하지만은 일부 구간은 요걸 하는 데가 있고 지금도 심지어 수개파고 아이도에 도장 특징이 이렇게 이제 펀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하는데 지금도 여기도 보면 성운 와서 표검사 한다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 열차 타실 때 제일 힘들거든요. 바깥에 숫자 1자가 있고 2자가 있어요. 1자는 퍼스트 클래스, 2자는 세컨드 클래스. 이게 뭐예요? 2자는 일반석이고 1자 적혀 있으면 특실이에요. 얘들이 좀 실망하고 있는데 특실 탔는데 특실은 2등석인데 큰 차이 없어요.
특실에는 입석이 없어요. 일반석에는 입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약간 더, 의자 약간 더 넓고, 약간, 진짜 약간, 그리고 표 거의 안 나요. 그리고 또 여기는 한 번씩은 음료라든가 간단한 스낵을 서비스 주의주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 우리나라 KTX 제일 처음에 택시 생겼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되고. 열차를 왜 근하냐면은, 여기서 제일 앉아 편하게 쉴 수도 있지만, 대신 조심한 거. 자기 수화물 훔쳐놓은 놈들 많이 있어요. 자기 짐은, 근데 가운데 모두가 놔야 되잖아. 유럽은 대신에 이 가운데 이게 엄청나게 높아서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열차는 또 안 돼요. 그러면 칸과 사이에 거기 또 다 넣어야 되는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행하시 보면 알지,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기둥에 철근 이런 거 봐서 막 묶어놔요. 그 정도로 심하게 뜨는데, 저는 왜 이걸 또 그나마 이게 안락하기도 잠자기 좋잖아요. 그것도 있지만은 낭만을 찾아서 식당 칸으로 가라. 단 일부 열차는, 일부 보통 완행 열차는 없습니다. 식당 칸이. 그래서 일반 IC는 다 있는데, 그래서 하면은 식당 가보세요. 넓고 좋잖아요. 얘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식당 칸에서는 절대로 음식 시켜 먹는 게 아니에요. 밑에 가격의 2배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열차 식당 칸에 가서 보면 좀 비쌌잖아요. 음식 수준 낮은데 비쌌잖아요. 그 더 심하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가라 하세요? 여러분들 언제 또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와인을 맛보겠습니까? 열차 칸에 누가 작은 와인, 꼬마 와인 아니면 중간 와인 있죠? 그거를 팔거든요. 그 다음에 안주 안 팔아요. 고마 사도 돼요. 그거 하나 사면, 중간 거 하나 사면은 2명이나 4명, 적게 보면 4명, 술 많이 자시는 분들은 둘이서 반반 부어서 자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뭘 해야 돼요? 고맙게도 치즈랑 치즈는 다 있어요. 치즈 하나 딱 시키면 돼요. 모든 치즈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은 여기서 딱 앉았고, 그래도 이번에 풍경 봐라 좋다. 한 잔 드실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 나라 치즈 맛도 보면서 나라마다 다른 치즈의 향을 느끼면서 쭉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낭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프면 식당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식당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어서 못 가서 튕겨 나왔잖아요. 왜? 사전 예약제인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했지만은 그런 걸 확인해야 돼요. 사전 조사할 때. 그거 하시고 만약에 더라도 문제 생겨요. 식당 들어가면은 한국 사람이 제일 실수한 게 뭐냐면은, 야, 저 자리 좋다. 저 잠깐 좋다. 하면서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식당 가면은 입구에 딱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웨이터, 웨이트레스 올 거 아닙니까? 오면은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첫 마디는 예약하셨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하면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빈자리 나올 거 있는 게 다음에 예약 손님하고 보고 빈자리 있으면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비어있든 말든 그 사람이 안 나온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처음으로 느끼실 겁니다. 인종차별이 뭔지. 이 노란 것들한테는 그 흰 것들이 썩 안 좋은 자리를 줍니다. 저거들 좋아하는 자리는 다 백인들 중심으로 다 세팅을 해주고, 우리는 좀 불편한 자리 이런데 저희요 꼭 참고 앉으셔야 됩니다. 왜요? 왜냐면은 자기들 그게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그게 지는 인종차별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는 여행을 많이 했으니까 아는 거고, 내가 원하는 자리. 그건 안 되지. 자기들이 예약석이라, 안 되지. 자기들이 예약석이라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식당 조건을 좀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직업에 귀천 없다 하지만 귀천이 심하게 나라잖아요. 유럽에서나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이 식당 조건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특히 유럽은 일종의 개인 사업자로 보면 돼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게 어떤 그 엄청난 긍지를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마찰을 주로 옛날에 한국 애들 말고 옛날 그 전에 일본 애들 했지만 일본은 그쳤고, 요즘은 중국 애들이 또 우리 그 이어받아서 열심히 싸우고 있죠. 그래서 어글리 차이니즈가 된 거지. 옛날 어글리 코리안에서 어글리 차이니즈로 얼마 왔어요. 그 이제 그런 게 생기게 되거든요. 저 나라에서 아까도 했잖아요.
그 나라 갔으면 그 나라를 따라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만 지키면은 살고. 두 번째, 요것 때문에 또 생깁니다. 자, 이 메뉴가 있습니다. 피자집 가도 마찬가지예요. 파스타집 가도 없고 피자인데 쫙 양쪽 피자 다 피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플 사용해. 어플 사용, 맞습니다. 어플 사용 다음 나오겠지, 여기. 그래도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토핑을 얘네들은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토핑 종류에 따라서 다를 뿐이에요. 근데 한국처럼 단순하게 뭐 크림 피자 단순하게 서너 가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판단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질질 끌잖아요. 그러면 얘는 계속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엄청난 결례예요. 그 나라의 식당에서. 그때는 자신 없으면은 미안한데 5 minutes 5분 뒤에 와라.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 돼. 그러면 오케이 하고 쿨하게 갑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5분 뒤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자신이 없으면은 야, 내가 한국인인데 추천 메뉴. 그지? 모르면 시그니처 메뉴만 달라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대신에 또 부탁할까? 한국 분들은 이 사람이 시킨차 시키면 또 어떻게 해? 전부 다 믿어 막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거 시켰으면 나는 딴 거 시키고 서로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체험을 하는 게 좋다. 자, 한식점인데 벌써 한식점이 또 식당 메뉴가 빡빡하죠. 그 서양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해외에서 한식당 맛있는 집을 그렇게 많이는 못 만나봤는데 해외에서 먹으면 다 맛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안 가냐면은 이 금액이 그 우리가 맛보고 싶은 금액하고 싸지가 않습니다. 어떤 건 더 비싼 것도 천지고. 소주 하나 기본 암만 사도 10,000원이에요. 심한데 20,000원 더 받아요. 소주 한 번. 그런데 여기를 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이 다녔으니까 이런 데를 안 가겠지만은 한식 먹고 싶어서 갔는데 그게 있으니까. 비싸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버틸 수 있으면 안 드시고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가야죠. 뭐 한식 그리면 가야지 왜 하겠습니까? 자, 일단 그래서 이거 하고 보면 이런 식으로 나누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가면은 온갖 종류 소스 다 나기 때문에 대체 이것은 뭐하는 소스인고 이게 고민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보다시피 이렇게 없을 때도 있어요. 텅 비었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요청하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후추, 소금, 설탕 이런 거거든 대부분이요. 심지어 케찹도 잘 안 내놔요. 또 케찹 없는 식당도 드물게는 있고. 그렇지만 요청을 하시면은 또 갖다 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딴 건 몰라도 헝가리 가시면은 헝가리 체코 가시면은 굴라시라고 있어요. 요 소고기 찜을 탕에 섞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의 맛인데 한국인 입맛에는 제법 괜찮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드시고 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마지펜 이런 거 하고 이 와인 이런 것도 잘 못 드세요 한국 분들. 그런데 얼마나 달게요. 살찐 소리가 고칼로리를 섭취하고 싶으면 마음껏 드세요. 비쌉니다 한 개. 엄청 비쌉니다. 자, 제가 이제 여행 중에 마찬가지로 아까도 했잖아요. 사전에 조사하면 그만큼 보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요거를 3시간 강연을 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1시간 한 20분 하고 10분 쉬고 하면서 사실은 작품도 같이 해서 작품 보는 법도 알려주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요거는 알고도 모르더라도 서로 생각을 좀 나누고 감상평을 서로 나눴어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진실에 가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집단지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생각보다 여러 명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관광지에서 의견 나누면은 훨씬 더 알찬 정보를 내가 챙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제발 야야 여기 어떻게 우리가 왔어? 평생 다시 올 일 없어. 그래 어떻게 해야 돼? 힘을 뽑자. 본전
그러면 그 여행은 폭망입니다. 여행에서는 골라보는 집. 요걸 잘 골라야지. 자, 이제 빈으로 갔습니다. 빈에 가서 또 성당입니다. 성당 하는데 제가 요거는 왜 성당과 같은 성당 많이 넣었냐면은 우리나라 문화유산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문화유산을 제대로 감사하시려면은 정면에서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도 찍어야겠지만은 사방향에서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은 정면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정면에서 보고 그 다음 어디? 측면. 반드시 측면으로 이동하셔서 이유가 모서리 오면은 전체를 다 건물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뒤에 얼마 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모서리 가면은 대부분 가면은 또 놀랍니다. 뒤는 이만큼 길어. 그런 걸 보고 오셔야지. 안 보고 안에만 들어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관 볼 때도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볼 때 중에 올려다보기 방법이 있습니다. 위로 올려다보기를 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감동을 받거든요. 그런 것도 하시고 한국에 사찰 투어 할 때 탑 감상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방법. 그래야지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내 담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더 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저기 많이 볼 게 많잖아요. 천지잖아요. 성당 하나가 우리나라 사찰 전체 한 바퀴 도는 것만큼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수많은 벽화와 여기 뭐가 있습니까? 상들이 붙여놨잖아요.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걸 다 보면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사찰 답사할 때 우리가 시간을 넉넉히 주고 해야 하듯이 성당이나 교회 투어할 때도 똑같이 시간을 넉넉히 주고 해요. 그리고 팁 하나. 종교를 떠나서 내가 불교인데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들어가서 가운데 앉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휴식. 두 번째는 앉아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좀 감았다가 숨 좀 돌리고 천천히 눈을 떠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한번 보세요. 차분하게. 정말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단한 팁들 다 챙겨서 가면은 훨씬 더. 그 다음 반드시 탑이 있습니다. 종탑이 있거든요. 올라가라. 힘들더라도. 대부분 종탑은 안타깝게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장애인 아주 몸이 불편한 분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거든요. 그거 타는 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서두시면 안 되고 시험시험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요걸 볼 수 있다. 그 도시를 한 바퀴 땡 돌아서 전망대잖아요.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 같은 데 교회 같은 데 갈 때는 외관 감상 끝난 다음에는 실내 들어가서 먼저 둘러보기 전에 일단 앉자. 그 다음에 차근차근 순서대로 둘러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 이제 벨베데레 궁전 가서 안에 이제 미술관도 이렇게 보겠죠. 유명한 클린트 작품들, 로덴 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일부 독일, 동독일 쪽에 갔을 때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여자 있으면 무조건 이 여자입니다. 줄여서 CC라고 하는데 그냥 그림다 딱 하시면 되고. 이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죠? 다비드 그림. 그런데 여기 이제 작품이 5개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마다 이 망토 색깔이라든가 여기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말에 흑마로 100만대 몸은 100만대 얼굴만 반쪽 무늬가 흑마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하는데 일단 제가 짧게만 할게요. 모르더라도 이런 작품을 볼 때 그 제 책에 보면 자세히 나중에 있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자세히 봐라. 몰라도 내용 몰라도 돼.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는데 어떻게 보나 본봐봐 이렇게. 이거 그냥 멍하니 보면은 나폴레옹 멋지게 이야 진짜 잘 그리 이거밖에 없잖아요. 딱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그림을 3분법 내라. 3분. 상단, 중단, 하단. 어떤 거는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세요. 상단, 중단, 하단. 두 번째. 이렇게 나눈 이유는 명화 감상의 핵심은 자세히 보기. 두 번째, 자세히 봐야 이유는 숨은 그림 찾기.
요 위에서 딱 보면은 하늘이 떴습니다. 우리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빗대 치고 푸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 하늘 있지 않습니까? 무섭고 바고 높은 산 올라가면 막 하고, 와, 이거, 근데 그 밤, 그새 부는데 햇빛이 한쪽에 탁 나가면 왠지 뭐 마음이 안도가 탁 놓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 작가는 뭐 했겠죠.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 사람이 손을 딱 가리킨 방향이 대충 이랬던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가 명받은 사람이라도 의미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나를 따라만 와라. 저 개인 하늘처럼 나를 따라만 저런 미래가 있다. 이런 거 암시도 해주잖아요. 그럼 지금 야 인물 보세요. 이 당시에 나이가 좀 많은데도 옥수 젊게 그려져 있는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 빼고 이걸 보고 감동 안 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전형적인 색깔도 화려하고 중간에도 봐도 막 이거 갈기 날리는 거 보세요. 이 밤 몰아치는데도 말은 막 이거 좀 확 하고 그런데 이게 알프스를 넘어간 거 아닙니까? 생베르 고개라는 걸 넘어간 장면인데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가시면은 이 얼굴이 그 당시에 나폴레옹 얼굴이 아닌데 이유가 있거든요. 젊어서 그려놓은 이 작가가 젊은 나폴레옹 그린 게 있어요. 그러다 이걸 그 뒤에 그려요. 그래서 또 지 아들이 있어요. 지 아들 보면서 이렇게 쉽게 지 아들 말 타고 이렇게 해놓고 그리거든요. 얼굴만 지가 옛날에 그려놨던 젊은 나폴레옹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 또 중간쯤부터 다시 여기 보면 여기 딱 보면 안 보이는 게 나오죠. 여기 뭐 보이십니까? 그냥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딱 보면은 수리가 끌고 병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또 보면 글자들이 보이죠. 한니발 때까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 제일 눈에 띄는 거고 보나파르트, 지상, 나폴레옹 요도 원래는 그게 아닌데 죽은 장수 그 이름을 새긴 건데 여튼 그림 화가는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명화를 볼 때는 이렇게 자세히 보기 하고 자세히 보기 하는 방법은 일단 상단, 중단, 하단 나누자. 이렇게만 봐도 모르는 내용이나 뭐 이거 왜 있지 그러면 아까 왜를 붙이라 했죠. 이렇게만 해도 훨씬 더 많은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생각. 자, 이제 부다페스트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쭉 보고 너무 예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제 막 하고 감동만 하다 오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사회적인 거지만은 유대인 학살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그걸 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소련군 전쟁기에 부소련이었고 실제로 독일 나치에 맞서서 방어하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거를 기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성당도 마찬가지겠죠. 안에 닿으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라는 거지. 계속 하면은 지겨워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섞어야 된다. 이 사람이 부통항공의 공사를 해도 대부분 유럽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 만나는 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얘 또 공사다, 오늘 공쳤다. 아니에요. 전면적 공사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라도 열어놔서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라도 보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그걸 모르니까 공사한다고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마차시에서 이 안에서도 아까 말한 그 저녁에 공연합니다. 이런 데 와서도 얼마나 이 강변에 아까 그런 야경에서 이거 탁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꼭 체험하시면 좋겠죠. 그죠? 힘드니까 이제 카페 가서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카페 가서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카페 가서는 런던이라든가 아주 좀 고급스러운 데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좀 빵 좀 시킬 수 있지만 아니면 그냥 커피만 시키세요. 딴 거는 굳이 해봤자 빵 한 조각 정도, 한 개짜리 작은 거,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좀 즐기시면은 좋다. 여기 이제 유명한 데인데 일단은 자기들에서 가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을 맛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그 유로로 되면은 근데 유로로 갔을 때 유로로 결제를 하면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어떤 날도 되는데 대신에 식당에서 자체 수수료를 붙이기 때문에 무지 비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현지 그 나라 돈으로 지불해가지고 이제 쇼핑 같은 거 뭐 각자 하셔서 이렇게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 많이 하지만은 어디 가서 야 이거 꼭 특히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한국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정보의 대부분은 20, 30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내긴 별점을 보고 평가를 하세요. 그게 도움이 되니까. 입맛이 달라요. 그래서 저번 실패하니까 이런 거 제발 사지 마세요. 꼭 사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남자들, 간혹 여성분도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자, 자유여행 하시면은 가장 인생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길을 묻다가 만날 수 있고, 식당 옆자리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관광지에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곳곳에서 현지인과 이런 꾸준한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인연은 평생지기 친구도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재밌는 거니까 말 못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만국 공통으로 해야죠. 손짓발짓수 다 됩니다. 그 요즘은 앱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잖아요. 얼마든지 서로 친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잘하면은 아주 멋지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정리를 하면 아까처럼 여행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여행 예절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기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식당하든 또 길물도 나오면은 익스큐즈면 잘하는데 땡큐는 늘 까먹어요. 그래서 늘 처음부터 끝까지 매너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잘 나오는 실수, 물으면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갑자기 고맙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가가죠. 절대 금지입니다. 코로나 때 하듯이 프라이빗 존이라고 있습니다. 최소한 1m 이상 떨어져서 물어야 됩니다. 그 우리는 아무 소식 더 들으려고 자세히 들으려고 영어가 안 되니까 더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 그 사람도 이럴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 찾으십니다. 아까처럼 호텔 같은데 지키고, 공연장 가거나 열차 탈 때는 반드시 자기 자리 보고 자기 자리에 앉으시고, 지정석이 아닌 경우는 아무도 앉으면 되지만은 대부분 지정석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현지 가서 이런 건데 간혹 3성급 이하 갔을 때 유럽에서는 빈대가 나와요. 밤에 자다가 괴로워 뭔가 이불을 펼쳐보면은 시커먼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얘기를 하시고 방을 옮겨달라고 하고 반드시 그런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프스 주변에 숙소에 가면은 5성급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 알프스에서 젊은 애들이 거기서 맨날 며칠 동안 트레킹하고, 하루는 좀 좋은 데서 온다고 간다고 저희 가기 전에 온다고 거기 가서 묵으면 걔들 몸에 붙어있던, 옷에 붙어있던, 배낭에 붙어있던 벼룩이가 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성급에조차도 그 이제 유럽에 가면 벼룩 빈대 조심하라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은 불안하다 싶으면은 뿌리는 우리 그 빈대 채취약 있잖아요. 그거 하나 챙겨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걱정되면 그러면 되고, 그것도 사실은 다 짐인데 일단 챙겨가시면. 자, 이제 이번에 전쟁도 그렇지만은 이제는 언제 일할지 모르니까 알 수 없다 치도 슬프게도 자연재해 또한 그렇습니다. 홍수라든가 폭염 이런 거는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여부에 따라서 특히 힘든 게 지진, 화산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특히 화산 같은 경우는 어떤 데 위험하냐면은 여러분들 제때 못 돌아오시거나 제때 못 갈 수 있어요. 비행기가 그만큼 딜레이 되거나 우회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일정이 또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항공기 안에서도 안전인데 특히 이제 기가 많이 아프죠. 그거를 항공중이염이라 합니다. 방법은 껌을 씹든가 아니면 하품을 자주 하시는데 대부분 하강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주로 이제 이륙, 착륙 때 나타나는데 하강할 때는 도착 한 2시간 전부터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통증이에요. 이거 한번 걸리면은 괴로움이 이루 말로 못합니다. 내가 폭탄 같았고 이러다 죽는다는 공포가 쫙 몰려옵니다. 제가 한 2번 걸려봤거든요. 비행기를 그렇게 수백 번 탔는데도 2번 딱 걸려갖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폭발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하품 쭉쭉 하시고, 나머지는 특히 유럽에서는 소매치기, 소매치기가 엄청 중요하니까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소매치기 예를 들면은 아이 업고 온 애들, 이제 집실 확률이 높은데 그런 애들 절대로 조심해야겠지만은, 제가 여기에 부다페스트에서 제가 직접 겪은 얘기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혼자서 이렇게 자유롭게, 저는 이제 이 가방 이런 것도 보자마자 안 메고 그냥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현지인처럼 되려고 이랬다 가는데, 저 반대편 길에서 또 며칠 앉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랬다가 저 편한데 뭐 혼자 가겠다 하는데 보니까 억수로 남루하게 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또 이것도 김미 원달러다 생각하고 이제 또 가는데 아니나답게 막 자꾸 자기가 종일 hul먹고 뭐 하면서 막 내보고 어디 캐뉴 잉글리시 카디만은 거진데 영어도 잘해. 그래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미안한데 줄 수 없다. 그러면 좀 있으면 마음에는 양복 쫙 벗고 풍채 멋진 놈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헤이! 너 뭐야 시키면 그거 내보고 괜찮냐고. 그거 신문서 보여줘요. 내 경찰인데. 그 폴리스 학교 사진 탁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사기꾼들이. 이것도 한 팀이거든요. 그리고 뭐냐면은 자기가 여행 가시면 이제 뭐라 하더노. 돈 주면 안 된다. 이거 너 왜해서 너 가만히 있어. 하고서는 나한테 그 신문 하야 되니까 패스포트 좀 보자 이지라는. 제가 보여주겠습니까? 반드시 남자분들 여자분들 간에 청바지를 입으시고 앞주머니에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야 이게 보여도 못 빼가잖아요. 주머니 있으면. 그런데 대부분 옆주머니잖아요. 다 빼가요. 그래서 가급 저 청바지 앞주머니 있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의 재정이 안전하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한 명이 내 앞에 있는 사람 가방을 딱 낚아챈 거예요. 그리고는 뒤에 오면서 딱 치면서 가까이니까 오면서 잔세 들고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그 이 아줌마가 막 포함 치면서 따라갑니까? 얘가 가면서 옆에 칸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옆에 칸에 던져버려요. 그럼 옆에 칸에 대기하게 있던 놈이 다 받아서 유이 따라락 타고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떡 하고 엉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도둑질해요. 제가 미국에 워싱턴에 유명한 항공우주박물관에 딱 갔습니다. 그 국회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 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안에 푸드코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흑인의 젊은 애인데 얘가 이 선수예요. 마치 자기도 주머니 쓰다고 할머니를 놀고 있어요. 할머니 가방을 딱 보고 낚아채서는 그러니까 그 동네인 거야. 이거는 왜냐면은 우리는 모르는 길로 어떻게 도망을 가는데 순식간에 1분도 안 된 새에 흔적도 사죠. 사람들이 잡아라 하고 따라가는데 그래서 모든 나라에 그게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 소매치기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부탁인데 아내 복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특히 여름에 집중 표적이 됩니다. 제 전대다, 돈줄이다, 위험해요. 그러면 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돈은 주머니, 지갑하고 현금은 최소화, 카드가 있으니까 가고 내 핸드백 이렇게 해서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여행 가실 때는 이렇게 어깨로 매는 게 제일 안전해요. 탄탄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좀 큰 거로 적어도 요즘 한 번만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정도 크긴 돼야 돼요. 안에 물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기념품을 살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비닐봉지 주거든요. 들고 나면 떠져져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하시면은 충분히 되니까 그런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세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5060인데 아까 했잖아요. 제일 처음 뭐? 두려움을 버려라. 그럼 어떻게 하면 낯섦을 사랑해라. 낯설기 때문에 두려운 건데 거꾸로 하자는 거죠. 그 낯섦을 사랑하도록 하자. 그 자연, 낯선 사람, 낯선 환경, 낯선 음식 이런 것들을, 낯선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즐기는 쪽으로 변화하면은 즐거워집니다. 이거는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요건 돼요. 그것도 이제 경험이 생기면은 요게 됩니다. 아까처럼 본전 생각 순간 꽝.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하고 자연히 여유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유가 생겨야 동행자하고도 갈등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즐거운 여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갔다 오셔서는 여기는 이제 저희들끼리 만나서 후일담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일기를 써도 돼. 현장에서도 일기 써도 됩니다. 일기는 어렵게 쓰지 말고 3줄 쓰기, 5줄 쓰기 이런 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모은 것들을 따로 한번 정리해 보거나 사진을 일정에 맞춰서 하나씩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면은 인생 앨범이 나옵니다. 그 사진 밑에 설명글을 한두 줄만 달자. 그러면은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즘은 요것도 만드는 앱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 보내주면은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평생 추억이 되니까 꼭 해보시길 바라고, 전시는 그냥 가족들하고 하는 거지. SNS 올려서 이렇게 하고 친구 만나서 실컷 장하시면 됩니다. 그게 발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떠나기 전에 사전 도착을 해서 가상여행을 하고 현지에서 실제 여행도 하고 다녀와서는 이렇게 복습 여행까지 해서 같은 돈 아까 본전 그렇게 뽑고 싶었잖아요. 3번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꼭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자유여행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길게는 못하겠지만은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일단 물으시고, 지금은 우리 약속된 시간 있으니까 요것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